은행 창구에 앉아있는 내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얇은 통장을 은행원에게 내밀면서도 마음 한켠에선 아직은 괜찮겠지 하는 기대가 있었지요. 하지만 기계에서 종이가 나오는 순간 모든 희망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잔액은 5만 7천 원 남으셨습니다.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5만 7천 원. 내가 평생을 아껴 모아온 퇴직금, 적금, 그 모든 세월의 땀이 이제는 겨우 그 숫자로 남았다는 사실이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다 줬구나. 퇴직금도 적금도 다 줬구나. 내 입술에서 흘러나온 낮은 목소리는 은행 안의 소음 속에 파묻혔습니다. 하지만 내 심장에는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마치 벼랑 끝에서 혼잣말을 내뱉는 사람처럼 2번 터치하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뒤에 서 있던 남편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나를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서글픔만 더했습니다. 평생 자식들만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 지금도 분명 애들 생각뿐이겠죠. 하지만 바닥난 통장을 마주한 내 눈에는 더 이상 자식들 걱정만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얇디얇은 종이지만 그 위에 찍힌 숫자는 돌덩이보다 무거웠습니다. 은행 안의 웃음소리, 아이들의 제잘거림, 안내방송은 모두 다른 세상의 소음처럼 멀게만 들렸습니다. 나는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은행 문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그 바람에 내 속도 함께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텅 빈 통장을 바라보며 내 안에서도 무언가가 텅 비어버린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오늘의 충격은 곧 남편과의 갈등으로 번질 것이고 자식들에게까지 드러날 차가운 진실로 이어질 것이니. 은행 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손에 쥔 통장이 바스락거리며 울부짖듯 흔들렸습니다. 5만 7천 원. 그 숫자가 눈앞에 선명히 아른거렸습니다. 나를 삼켜버릴 듯 따라붙는 그림자 같았습니다. 은행 앞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은 여전히 요동쳤습니다. 남편은 내 옆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결국 어색한 미소와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애들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안 도와? 부모 마음이 그렇지 않나? 그 한마디가 나를 더 무너뜨렸습니다. 50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애들이 힘들다고 하면 다 내어주고 또 내어주고 나중엔 나 자신을 깎아내리는 줄도 모르고 내어주었지요. 하지만 지금 손에 든 이 텅 빈 통장이 그 대가였습니다. 나는 남편을 노려보듯 바라보며 속을 토해냈습니다. 힘들다. 나 이제 너무 힘들어. 우린 이제 어쩌면 좋아. 우린 누가 도와줘. 자식들 살려내느라 내 허리가 휘고 손이 닳도록 일했는데 남은 건 이거 하나야.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허무, 서러움이 뒤섞여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아프게 나를 찔렀습니다. 여전히 애들만 생각하는 그 마음, 그 굳은 신념 같은 게 오늘따라 참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은행을 오가며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 놓인 현실은 바닥난 숫자와 함께 고립된 섬 같았습니다. 누구도 이 무게를 대신 들어주지 않을 것이고 오롯이 우리 몫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숨을 몰아쉬며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없이 같은 말이 맴돌았습니다. 부모 마음이 그렇지. 부모 마음이 그렇지. 그 말이 왜 이토록 쓰라리게 들리는지, 왜 이토록 나를 괴롭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을 향해 쏟아내고 싶은 말들이 속에서 불덩이처럼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거실이 유난히 어두워 보였습니다. 커튼 틈새로 스며든 빛마저도 싸늘했고 낡은 소파에 앉자마자 깊은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손에 쥔 통장이 아직도 내 손바닥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57,000원. 아무리 눈을 감아도 그 숫자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국 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이제는 솔직히 말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신호음이 이어지는 동안 가슴은 쿵쾅거렸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내 말을 듣고 달려와 줄까 하는 마지막 기대 같은 게 있었지요. 준씨가 엄마야. 엄마가 생활비가 모자라서 말이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저 지금 바빠요. 나중에 얘기해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수화기를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꺼낸 말이 한순간에 잘라내듯 외면당했습니다. 나는 말을 잇지 못한 채 그저 침묵 속에서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전화기 옆에 놓인 탁자가 미세하게 흔들릴 만큼 내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터졌습니다. 나는 소파에 몸을 기댄 채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동안 자식들 위해 살아온 세월이 한순간에 부정당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퇴직금도 적금도 내 젊음도 내 삶의 절반도 다 주었는데 돌아온 건 이 한마디였습니다. 나중에 얘기해요. 방 안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담배를 손에 쥐었다가 이내 불을 붙이지도 못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 침묵조차 나를 더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며 통장 위에 떨어졌습니다. 잉크처럼 번져가는 눈물 자국이 마치 우리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나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서러움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다 내어주고도 결국은 남겨진 빈자리, 그 자리가 지금 나를 갈갈이 찢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은 나는 여전히 통장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그 얇은 종이가 내 삶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자꾸만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손이 통장을 움켜쥘수록 눈물은 더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마치 세월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애들 다 키웠다 생각했는데 결국 우린 은행이었구나. 내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방 안가득 울려 퍼지며 나 스스로에게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꽂혔습니다. 평생 부모라는 이름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주면 줄수록 행복해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 남은 건 텅 빈 통장과 텅 빈 마음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의자에 앉아 담배를 손에 쥔 채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불도 붙이지 못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 왜 지금까지도 자식 편만 드는 그 눈빛으로 날 바라보는 걸까? 내 안에서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여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는 고개를 떨군 채 흐느끼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뜨겁게 타오르던 내 눈물이 통장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잉크가 번져나가며 숫자가 흐릿해졌습니다. 그 번짐은 마치 우리 삶의 흔적을 지워내는 듯 보였습니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알겠다. 우리가 애들 위해 살아온 지난 세월이 결국은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구나. 남은 인생, 우리를 책임져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이제야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 순간 방 안은 너무도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내 가슴속은 천둥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절망 그리고 미련이 뒤엉켜 나를 삼켜버릴 듯 했습니다. 밤새 울다 지쳐 잠시 눈을 붙였는지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창문 틈새로 들어온 햇살은 따뜻하기보다는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소파 위에는 아직도 눈물에 젖은 통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펼쳐진 숫자
5만 7천 원 그 처참한 현실은 변함없이 나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혹시라도 이번에는 받아주지 않을까 아주 작은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곧 기계적인 음성과 함께 화면에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삶 전체가 거부당한 듯한 차가운 글자. 손에서 전화기가 흘러내려 바닥에 부딪혔고 그 건조한 소리가 집안의 정적을 더욱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여보, 준식이가 전화를 안 받아. 나는 무너져 내리듯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다시 터져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맞은편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내 손에 쥐어진 통장은 텅 빈 종이장 같았지만 그보다 더 허무한 것은 자식에게조차 닿을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깨달았습니다. 부모는 은행이 아니라고. 하지만 동시에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고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절망 속에 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 어떻게 버티시겠습니까?